있으면 됐죠. 32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하나예요. 뭐 앞으로 훅 넘어가 버렸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접근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우리는 바쁜거로 딱 선생님이 대표적인 솔루션 하나만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 솔루션으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오면 너희들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A하고요, C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뭘 구하냐? 요번에는요, B하고 C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구해서 이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한 직선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A하고 C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요,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어떠하다? 같다. 요런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약간 더 깊이 있고 섬세하게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야? A, B, C 점이 3번 등장하고 있지. 그런데 이 A, B, C 중에 2번 반복이 돼서 나오는 애는 누구야? C지. C는 양쪽에 다 들어있네요. 그러면 보통 이 C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C만 확정돼 있는 녀석인 거예요. C만 확정돼 있는 녀석이고요, A는 미확정인 녀석, B도 미확정인 녀석이에요. 아무래도 셋 중에 점 하나를 택한다면, 2번 나올 녀석 하나를 택한다면 미확정인 녀석보다는 확정인 녀석이 우리에게 유리하다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점이요,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K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이겠구나, 2개 이상이겠구나, 이런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자, 미지수가 K 하나지. 그러므로 식 몇 개 필요해요? 1개만 있으면 돼요. 그 식 1개를 어디에서 만들어낸다? 바로 위에 있는 기울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어. K 구해야 돼. 봤더니 너희들이 이 점에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미확정, 미확정, 확정, 요 사실이야. 맞지? 자, 확정된 녀석을 항상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확정되어 있는 C, 즉 직선 AC의 기울기랑 직선 BC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1, y1이 있어요. x2, y2가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시작! x-x1 분의 y2-y1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울기 구해봅니다. 그래, A 그리고 C, 얘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면 아무래도 K가 앞에 나오면 좋잖아. 얘부터 써줄 거예요. 시작! 1-5분의 K-11. 자, 이제 BC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가 앞에 나오는 게 나는 좋아. 그래서 K-5분의 7-12. 두 식이 같다라고 놓으면 미지수 하나, K값 하나 구할 수 있겠지.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해줍니까? 자유로운 식의 번역으로 올려서 곱해주고 얘를 올려서 곱해줄 거예요. 즉 K-11, K-5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 얘 계산해도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해주면 16 나오네요. 결국 K의 제곱 마이너스 16K.
자, 플러스 55에다가 빼기 16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9 나오나요? 39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나? 13, 3,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리고 K 값은요, 3이 나오거나 혹은 K의 값은 몇이 나온다? 13 나왔습니다. 그래, K 2개 이상 나온다지? 2개 나왔네.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몇이다? 16.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수학은 그냥 막 풀어도 돼요. 막 풀어도 답이 나오지만 고등 수학부터는 철저하게 개념에 의거해서 단계 넘어가시면 좋아요. 알겠죠? 중학교 수학하고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됐으니까 다 필기 되죠?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약간 찬바람이 나요. 됐죠? 끌게, 이거 지울게요. 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봤더니 삼각형 ABC에서요. 예,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면 얘는 직선을 그을 때 어떻게 그어야 돼요? 요 밑변에 중점을 하나 잡아야겠지.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다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지만 이 양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어때진다? 같아진다요. 자, 결론 냅니다. 이 경우에는 직선이 BC에 무엇을 지나야만 한다? 중점을 지나야만 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선을 딱 그었는데 이게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더래. 이때 그 2등분하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야 될 점은 뭘까? 두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대각선을 슉 그려보고 대각선을 슉 그려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교점이 생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지나는 바로 이 직선이 이쪽에 있는 이 넓이와 이쪽에 있는 넓이를 딱 2등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직선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지워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났어? 요번에는요, 이렇게 다른 공간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뭔짓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직사각형은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다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후에 두 직선의 방정식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구할 수 있지? 교점 구했어요. 자, 이쪽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해서요 교점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도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 예,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파란색 직선이 요 넓이도 2등분하고 요 넓이도 2등분하는 요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진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예, 지워도 되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타 2등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2등분 문제. 사실은 이 녀석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의 별표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2등분 문제 앞쪽에 별표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줄이지만 필기를 한 3줄 정도 내려와야 돼요. 글씨 좀 작게 쓰셔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리고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 얘도 넓이 구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이 어떤 게 있어? 평행사변형도 넓이 구할 수 있지. 또 구할 수 있는 넓이 뭐가 있을까? 사다리꼴. 그치? 맞아요? 자, 곡선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고작 넓이를 구하는 도형은 그리 많지 않아.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다 이제 쭉 씁니다. 사다리꼴 등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다리꼴 등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줄 바꿔서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기타 2등분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기타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출제자가 우리에게 약간의 배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주는데요. 반드시 그 도형의 일부는, 선분 중에 일부는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을 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Y축에 평행한 이와 같은 선분을 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뭐야? 힌트가 되는 좌표가 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2등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2등분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안타깝지만 우리 요 밑에 있는 거는요,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용이하지 않아. 하지만 위쪽에 있는 요 녀석은 넓이 구하기 쉽지? 맞아요? 이처럼 둘 중 하나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주어진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요 녀석 문제 푸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타 2등분이라는 것은 2배의 삼각형 APQ라는 것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 즉 S 요 넓이 구한 것이 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딱 절반만큼 나와. 뭐 요런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샘플 문제를 하나 적어 드릴 텐데 32페이지 아래쪽 한번 볼까? 여백 빵빵하지. 32페이지 아래쪽에 절반 정도의 여백이 남죠? 예, 그 여백에다가 지금부터 문제 하나를 받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를 받아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점. O는 0,0이에요. A는 1,1이에요. B는요 9,1입니다.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OAB OAB의 넓이를 직선 X는 A가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기타 2등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기하 파트는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런 판단을 내려야 돼요. 좌표축의 그 도형을 정확하게 그릴 것인가, 좌표축 쓰지 않고 그냥 막 그려놓고 풀어도 될 것인가. 좌표축에 다 그리면 좋긴 좋아.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좌표축을 써야 될까? 어떤 경우에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 좌표축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려놓고 풀 것인가? 요거는 어떻게 습득이 된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될 때까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막 9콤마 이런 거 그리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막 그릴 거야. 막 그리더라도 힌트가 되는 좌표는 찾으셔야겠죠? 예, 봤더니 일일 똑같아. 와, Y좌표가 일일 똑같다는 건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같으니까 A는 이 정도에 있을 거고 B는 이 정도에 뭐 있다고 치면 되겠네. 그러면 0,0은 뭐 요 정도에 있겠네. 그래, 얘는 0,0이야 라고 요런 식으로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힌트가 되는 거야? 예,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X축에 평행한 요런 선분을 출제자가 하나 줄 거야, 서비스로. 자, 그러면 이제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X는 A가 2등분 한답니다. X는 A, 허공 중에 그려볼까? 시작! 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기억하세요. X는 3, X는 100, X는 1000, X는 -1 전부 이렇게 내려. 그리고 반드시 Y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1, Y는 3, Y는 5, Y는 -100 전부 이렇게 되는 거야. 즉 X는 A라는 건 2등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들이 딱 보기에도 설마 여기에 이렇게 가 있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요게 그냥 내 맘대로 하나 X는 A다 라고 요렇게 처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두 개의 넓이 중에 누구?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왜? 얘 못 구하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딱 보니까 얘 90도잖아. 감사하다. 바로 요 길이도 좀 알면 좋겠고 요 길이도 알면 좋겠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의 길이를 구했을 때 전체 삼각형 길이의 절반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 뭐 나와? X좌표 뭐 나와? A. Y좌표 뭐 나와? 1. 그치. 여기 있는 건 다 1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X좌표 뭐 나옵니까? A 나왔지. 근데 Y좌표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용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바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기울기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요 9 빼기 0 9분의 1 빼기 0 해서 1이네? 그치? 그럼 뭐 기울기 나왔으면 게임 끝났지. y는 9분의 1x 우선 적어놓고요. 와, 이 노란 직선이 0,0을 지나네? 0, 0. 끝났네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도형이 나왔어. 그러면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뭐가 된다? 9분의 1 a. 이렇게 나온다요.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 나 이 길이가 필요해. 요 길이는 9 빼기 a네. 9 빼기 a. 자, 요 길이가 필요해.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9분의 1 a 나오네. 1 마이너스 9분의 1 a.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번 불러볼 거야. 자, 그래서 S1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마이너스 9분의 1a 곱하기 높이 9 마이너스 a. 뭐 요런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곱해줘서 9, 요렇게 곱해줘서 마이너스 a, 요렇게 곱해주면 9, 9 약분돼서 마이너스 a,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9분의 1 a의 제곱. 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 자, 우선 이대로 내버려두고 이제 나 뭐 필요해요? 이 녀석의 전체 삼각형 넓이의 뭐라고? 절반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부터 나는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쓰는 공식 뭔데? 신발끈 공식이에요. 왜? 세 점의 좌표가 모두 주어질 때 사용하는 공식, 신발끈 공식. 그래서 신발끈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를 S라고 할 때 2분의 1에 00 이런 게 앞에 오면 좋아. 0 많이 들어간 게 앞에 오면 좋아요. 00, 11, 91 마지막에 한 번 더 00. 그래서 2분의 1에 0이네. 이렇게 곱하면 1. 0이네. 0이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0이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8 이렇게 나와서 몇?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S1의 넓이는 몇이 되겠어? 2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래.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 정리해서 A값 구하시면 A가 나오는 겁니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요 9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있었는데 요 녀석 올라가면 4지.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뭐로 바꿔줄 수 있다? 5는 0 이렇게 바꿔줬어.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9 곱해줍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는 0 나왔어요. 자, 얘 뭐로 될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뭐 되겠지. 몇 주로 될까요? 15하고 3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A가 2개 나왔어. A가 3하고요. A가 15. 이거 그냥 답 적어놓으면 안 되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야, 3하고 15가 나왔는데 만약에 A가 15가 나오면 여기에 선이 그어 있는 거야.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곤란해.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지금 질문하세요. 민성군 어디 이해 안 가지? 저기 S1은 Z분의 1이에요. 네? Z분의 1이에요? 아니면 2분의 1이에요? 어디 Z분의 1이 이거 2분의 1이야. 미안해. 선생님이 글씨가 안 좋아서 2분의 1이에요. 네. 선생님은 Z를 이렇게 써요. 네. 선생님, 저 네. 신발끈 했을 때요. 네.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신발끈 공식은요, 사실 사각형, 오각형 다 쓸 수 있거든? 다 쓸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돌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찍었다, 얘 찍었다, 얘 찍었다, 얘 찍었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도시면 됩니다. 자, 지워도 되죠? 오케이.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자치문제 풀이법 들어갈 겁니다.